저는 2년 전에 네. 판교역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2년 뒤에나 이제 입주가 가능한데요. 네. 예, 지금 이거를 잘 샀는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 오피스텔을 한번 보시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우리가 잘 샀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분양받는 물건은 1번이 분양받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그걸 보는데 거기는 입지에 따라서 다르고 두 번째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면 통상 입지가 좋은 데는 분양받은 가격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건이 좋은 물건은 좋다는 물건은 잘 지었다 뭐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규모 예를 들어서 50평대보다는 지금은 20평대나 30평대처럼 중소형 규모가 훨씬 더 서울에서는 많이 선호가 되니까 단가가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판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알파돔 시티 판교 1단지, 2단지 요거를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겠죠. 통상 얘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죠? 네. 오피스텔이지만은 얘는 입주 후에 어차피 주거로 임대를 줄 거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아, 거주할 수도 있군요. 현재는 네네. 무주택자신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를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일단은 1가구 1주택이다, 그죠? 예. 네. 1가구 1주택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알파돔 시티 판교의 어떤 가격선을 보고 통상 여기가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위례신도시라든가 이런 택지 개발지는 여기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야, 전체가. 그런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딱 있어. 근데 이 가격은, 이 오피스텔 가격은 여기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약 3분의 2 정도를 통상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격은.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 내고 여기 아파트가 요 역세권에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중심에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3분의 2보다 조금 더 위 가격에 살짝 더 올라가요. 그러나 아파트보다는 낮아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아파트에는 기반 시설들이 있고 편의 시설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거주하기에 일반적으로 잘 적합하게 돼 있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는 방 구조라든가 거주 형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지지만 기반 시설, 편의 시설, 기타 등등은 자녀를 키우기 위한 그런 형태로 잘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판교 힐스테이트가 분양가를 얼마 받으셨어요? 11억 3천. 11억 3천요? 여보세요? 네. 11억 3천 받으셨어요. 알파돔 시티가 지금 어느 정도 시세 가세요? 알파돔이 20억 넘지 않아요? 몇 평이요? 30평이요? 93제곱미터. 얘가 20억이 넘는다고요? 아, 20억이 아닌가요? 넘으면 강남보다 훨씬 비싸네요. 강남 이상이네. 그렇죠? 한 제가 봤을 17억, 때는 18억 하나 봐요. 네. 그렇죠. 얘가 17억대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제가 지금 가격을 몰라요. 네네. 거기에 있는 거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네. 판교에 이 정도 17억대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는 실거래 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 17억, 18억을 투자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서울하고 개포동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서울 강남 쪽하고는 달라요. 가격이 비싸도 거래량은 굉장히
서울에 비해서 적을 거예요. 가격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작다는 거는 현재 가격이 17억이라고 해서 똑같은 17억이라도 아주 힘이 있는 강한 17억이 있고 언제든지 힘이 없는 17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눈에는 만약에 17억 간다면 한번 체크를 꼭 하세요. 별로 힘이 없는 17억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 가격이면 약 12억 정도 보면 3분의 2죠. 네. 그러면 얘는 이게 가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얘 가격은 약 13억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데 네네. 이게 가격이 17억에서 15억이나 14억, 2, 3억 조정되는 거는 거래 두세 건 갖고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조정이 됐을 때는 얘도 거의 분양 금액에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거주를 쭉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오피스텔이고 본인이 여기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 이런 것들도 100% 받는 건 아니죠. 이게 거주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 금액 대비 그렇게 투자 상품으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입지도 굉장히 좋고 입지 좋고 뭐 다 좋아요. 단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층이 얇다는 거예요. 네. 수요층이. 여기에 만약에 뭐 투룸 정도 크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거는 수요층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보다는 두터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겠다. 거기까지 제 의견을 드리면 참고를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짧게 해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전세를 6억을 살고 있고 미금역 주변에요. 예, 지금 여유 자금이 한 3, 4억 정도가 더 생겼어요. 예. 그러면은 이 근처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예, 좋습니다. 자, 아파트라는 거는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릴게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서도 강남 중심이죠. 항상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도 강남 쪽이고 먼저 떨어지는 것도 강남 쪽이에요. 항상 그렇게 네. 돼 있어요. 서울 쪽의 흐름이 너무 강하면 분당 쪽의 흐름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적당히 강할 때는 안 나타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분당이라는 도시가 일기 신도시로 출범을 하고 약 30여 년, 92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약 30여 년 가까이 되었지만 앞으로 2, 3년 되어서 3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낡은 아파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입지나 교통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확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끌고 올 만한 이유는 강남하고의 갭이 멀어져야 딸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서울 쪽이 더 많이 올라가서 경기도하고 더 많이 벌어지면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서울이 더 많이 올라가서 갭이 더 많이 벌어져서 지금 구입하려는 데가 따라 올라갈 거냐? 아니면 오히려 서울 쪽에 되고 조정을 받아서 역으로 여기는 더 조정을 받을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죠.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보세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봐요. 다만 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네. 또 올라갈까 봐. 그리고 열 소외된 것 같고. 그 뭐 16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객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했겠습니까? 얘기도 듣고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돈이 전세가 있고 3억 4억이면 통상적으로 10억이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게 거의 전 재산입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이는 거는 좋은데 집이라는 개념은 내가 10억을 주고 사서 15억이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기대를 된다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종전에 7억이 있던 거는 얼마가 했을까요?
10억에서 11억대 있겠죠. 네. 그러면은 15억 되고 나서 내가 그럼 이걸 매도를 하면은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밑에 집, 종전에보다도 내가 살았던 집보다도 더 못한 집으로 들어가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매덕이라도 생겨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가격이 15억이 20억 되고 30억 되고 40억 되어도 내가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네. 내한테 이익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무언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인했고 집 한 채만 올인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 팔고 나면 나도 어느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환경이나 그거보다 못한 쪽으로 가야 일부 돈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못한 쪽으로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절대로 못 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 구조를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고객한테 늘 얘기해요. 올인해서 집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못한 집을 살려면은 아, 그거는 묶이는 돈이니까 거기서 좀 나중에 여유가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최대한 올인해서 거기다 샀다가 올라갔다 치더라도 절대 그 돈은 평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평생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만 더 많이 낸다. 네. 이해 가시죠? 네네. 예, 그래서 좀 한번 제 입장에서는 매도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매수를 자, 매수 반대하신다는 반대한다는 거죠? 거 매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